내가 이 모를 다 캐냈단 말이냐? 정녕 우리 집안을 망치려 작정을 한 게야. 시아버지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하룻밤 사이 멀쩡하던 논이 텅 비어버렸으니까요. 모내기를 마친 바로 다음 날, 며느리가 한밤중에 몰래 나가가 심은 모를 죄다 캐내 버린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며느리를 향해 미친 사람이라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끝내 변명 한마디 없이 이리 말할 뿐이었지요. 며칠만 기다려 주십시오. 도대체 그날 밤 며느리는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 며칠 뒤 산골 마을에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강원도 깊은 산골에 대대로 농사만 지어온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 집의 가장 최석주는 평생 흙만 만지며 살아온 사람으로 올해만큼은 기필코 큰 풍년을 이루고야 말겠다고 벼르고 있었지요. 지난 몇 해 흉년이 거듭되어 식솔들 끼니조차 어려웠던 터라 최석준의 각오는 남달랐습니다. 모내기를 앞두고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논두렁을 손질하고 물기를 살폈으니 집안 사람들도 그 정성에 절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마침내 모내기를 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최석준의 아들 최도윤과 며느리 윤소아도 새벽부터 나와 손을 보탰지요. 윤소아는 산골 태생으로 친정에서부터 농사일에 이골이 난 여인이었습니다. 허리 한 번 펴지 않고 모를 심는 며느리를 보며 최석준은 흐뭇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지요. 우리 며느리 손끝이 야무지구나. 올해는 정말 풍년이 들겠어.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즈음 드디어 논마다 푸른 모가 가지런히 심겼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어린 모들이 물결처럼 일렁이니 그 모습이 참으로 장관이었지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논두렁으로 모여들어 그 광경을 구경했습니다. 올해 최석준네 모는 유독 곱구먼. 이리 잘 자란 모는 처음 보네. 그러게 말일세. 올해는 마을 전체가 풍년일 듯하이. 이웃들은 너나 없이 덕담을 주고받으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최석준은 그 칭찬이 싫지 않은지 연신 웃음을 터뜨렸지요. 며느리 윤소하 역시 사람들 틈에 서서 옅은 미소를 지었지만 어쩐지 그 미소에는 다른 이들과 같은 들뜸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논을 바라보고만 있었지요. 그날 밤 온 식구가 고된 몸을 누이고 곤히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윤소하만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방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봄날치고는 제법 차가운 기운이었지요. 윤소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만히 마당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하늘에는 별빛이 흐릿했고 산자락에는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보통 봄밤의 산안개는 해 뜨기 전이면 슬슬 거치기 마련인데 그날따라 안개는 새벽이 깊도록 가실 줄을 몰랐지요. 윤소하는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니 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봄밤이면 을에 시끄럽게 울어대던 개구리 소리가 뚝 끊겨 있었지요. 대신 제비들이 낮게, 아주 낮게 처마 밑을 스치듯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윤소하는 저도 모르게 두 손을 모아 쥐었습니다. 문득 어릴 적 친정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윤소하의 친정아버지는 평생을 산간에서 농사를 지은 분으로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었지요. 소하야, 봄볕이 아무리 따뜻해도 밤바람에서 쇠 냄새가 나면 며칠 안에 늦서리가 내리는 법이다. 농사꾼은 하늘보다 먼저 바람을 읽어야 하느니라. 윤소하는 코끝을 스치는 바람의 냄새를 가만히 맡아보았습니다. 차갑고 메마른 기운 속에 분명 쇳내와 같은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지요.
산 안개가 길게 깔리는 것도, 개구리 울음이 멎은 것도, 제비가 낮게 나는 것도 모두 친정아버지가 일러주시던 늦서리의 징조와 꼭 같았습니다. 윤소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지금 심은 모는 아직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한 여린 것들이었습니다. 이대로 서리를 맞으면 하룻밤 사이에 검게 얼어 죽고 말 것이었지요. 그리 되면 올해 농사는 그대로 끝장이었습니다. 윤소하는 한참을 망설이다 마음을 굳혔습니다. 지금이라도 모를 캐내면 일부는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모두 죽고 말 터인데. 윤소하는 방으로 돌아가 잠든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깨워서 사정을 고할까 잠시 생각도 했지만 한밤중에 온 집안을 들쑤셔 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게다가 늦서리가 내릴지 어떨지는 아직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윤소하는 결국 혼자서 짊어지기로 했습니다. 치마를 단단히 동여매고 호미를 챙겨 든 윤소하는 발소리를 죽여가며 논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살을 애듯 차가웠지요. 윤소하는 논두렁에 쭈그려 앉아 하나하나 모를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린 뿌리가 다칠세라 조심조심 흙을 파헤치고 캐는 모는 미리 마련해 둔 모판으로 옮겨 담았지요. 손끝이 시리다 못해 감각이 무뎌질 지경이었지만 윤소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이 틀 때까지 그렇게 홀로 논과 모판을 오가며 모를 옮겼지요. 제발 며칠만 버텨다오. 윤소하는 모를 옮길 때마다 속으로 그리 빌었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틀렸기를 바라는 마음 반, 만약 옳다면 부디 이 모들이 살아남기를 바라는 마음 반이었지요. 날이 완전히 밝았을 때 어제까지만 해도 푸르게 출렁이던 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흙탕물만 고인 빈 논을 발견한 것은 다름 아닌 최석준이었지요.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최석준의 고함에 온 식구가 뛰쳐나왔습니다. 빈 논을 보고는 다들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곧 모판 곁에서 클투성이가 된 채 서 있는 윤소하를 발견한 최석준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내가 이 모를 다 캐냈단 말이냐? 정녕 우리 집안을 망치려 작정을 한 게야. 최석준의 목소리가 산자락까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윤소하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흙 묻은 두 손만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그 소동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빈 논과 모판에 옮겨진 모를 번갈아 보던 박첨지가 가장 먼저 혀를 찼습니다. 허허, 이런 변괴가 다 있나. 멀쩡한 모를 한밤중에 죄다 캐내다니. 저 며느리 머리가 어찌 된 것 아니오? 박첨지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박첨지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높였지요. 저런 며느리를 두고 있으니 최석준네 집안도 머지않아 망하게 생겼소이다. 다들 잘 봐 두시오.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소하를 향한 손가락질과 차가운 눈초리가 한꺼번에 쏟아졌지요. 최석준은 며느리를 다그쳤습니다. 어서 말을 해보거라. 어찌하여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말이다. 윤소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친정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고한다 한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말을 고지들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듯 했습니다. 늦서리가 정말 내릴지 아닐지조차 아직 알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섣불리 변명을 했다가 그것이 틀리기라도 하면 집안 전체가 더 큰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윤소하는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지요. 아버님,
며칠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변명도 해명도 윤소하의 입에서는 나오지 않았지요. 최석준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고 박첨지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그런 윤소하를 향해 더욱 노골적으로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빈 논 위로 아침 햇살만 부질없이 쏟아지고 있었지요. 빈 논을 앞에 두고 한참을 분을 사귀지 못하던 최석준은 결국 무서운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오늘 안으로 짐을 싸거라. 더는 이 집에 둘 수 없다. 친정으로 돌려보낼 것이야. 그 말의 곁에 서 있던 최도윤이 흠칫 놀랐습니다. 아내를 친정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곧 쫓아낸다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었지요. 그러나 최도윤도 간밤의 소동을 직접 눈으로 본 터라 차마 아버지의 말을 거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소자도 따르겠습니다. 최도윤의 그 한마디에 윤소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윤소하는 끝내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지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발이 가장 빠른 사람은 역시 박첨지였지요. 박첨지는 아침 대바람부터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입에 거품을 물고 떠들어댔습니다. 글쎄, 농사도 모르는 계집 하나 때문에 최석준네 집안 농사가 통째로 끝장이 났다지 뭐요. 멀쩡한 모를 한밤중에 죄다 캐냈다니 그런 미친 며느리가 또 어디 있겠소이까. 박첨지의 말은 갈수록 부풀려졌습니다. 처음에는 모를 캐냈다는 사실만 전해지더니 나중에는 윤소하가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느니 친정에서부터 이상한 구석이 있었다느니 하는 말까지 보태졌지요. 거기에 한복내까지 가세하니 그 기세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내 진작부터 그 며느리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생각했소이다. 멀쩡한 사람이 어찌 한밤중에 논으로 나간단 말이오? 한복내의 말 한마디가 더해질 때마다 소문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몸집을 불려갔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온 마을 사람들이 윤소하 이야기로 입방아를 찍게 되었지요. 너 나 할 것 없이 지나는 길에 일부러 최석준네 논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텅 빈 논을 보며 혀를 차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어느새 마을 사람들의 새로운 구경거리가 되었지요. 저것 좀 보게. 뭐 한 폭이 없는 논이라니 살다 살다 별꼴을 다 보네. 농사꾼 집안 며느리가 어찌 저런 짓을 했을꼬. 쯧쯧. 심지어 아이들까지 그 모습을 따라 했습니다. 동무들끼리 어울려 놀다가도 윤소하가 지나가면 텅 빈 논 흉내를 내며 손가락질을 하고 기득거렸지요. 윤소하는 그 모든 시선을 묵묵히 견뎌야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속 시원히 사정을 털어놓을 수 없었으니 그저 입을 다물고 견디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지요. 그러나 윤소하는 그 와중에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모판으로 옮겨놓은 어린 모델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정성껏 돌보았지요. 아침이면 이슬을 머금은 잎을 살피고 한낮에는 뙤약볕을 가려줄 그늘을 마련해 주었으며 저녁이면 물기를 알맞게 맞추어 주었습니다. 행여 한 폭이라도 시들세라 노심초사하는 그 손길에는 정성이 가득했지요. 그뿐 아니었습니다. 밤이 깊어 식구들이 모두 잠든 뒤에도 윤소하는 홀로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빛의 흐림과 맑음을 가늠하고 바람이 부는 방향과 그 차가운 정도를 가만히 살폈지요. 친정아버지에게 배운 그대로 냉해의 기운이 완전히 물러갔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이다. 아직은 마음을 놓을 수 없어.
윤소하는 매일 밤 그렇게 중얼거리며 하늘을 살폈습니다. 그 모습을 우연히 지켜보게 된 것은 다름 아닌 남편 최도윤이었지요. 한밤중 잠에서 깨어 마당으로 나온 최도윤은 별빛 아래 홀로 서 있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고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흔들림 없이 하늘을 살피는 그 옆모습에는 미친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확신하는 사람의 진중함이 서려 있었지요. 최도윤의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무 까닭 없이 저런 일을 벌였을 리가 없는데. 하지만 최도윤은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 최석준의 분노가 워낙 거세었던 탓이었지요. 최석준은 여전히 마음을 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모를 도로 심어본들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모내기철은 이미 지나가고 있다. 다 부질없는 짓이야. 최석준은 매일같이 그렇게 단언하며 며느리에 대한 노여움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더해질수록 그 노여움은 오히려 더욱 단단해지는 듯했지요. 그런 가운데 마을에서 단 한 사람, 훈장 이강윤만은 다른 말을 했습니다. 글 공부를 가르치며 오래도록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 온 이강윤은 윤소하의 소문을 듣고는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저리 침착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필시 그만한 까닭이 있을 것이요. 함부로 손가락질부터 할 일이 아니외다. 이강윤은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몇 차례나 그리 타일렀습니다. 그러나 박첨지를 비롯한 사람들의 귀에는 그 말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았지요. 훈장님도 참 글 공부만 하셔서 농사일은 잘 모르시는 모양이요. 모를 캐는 며느리를 두둔하는 사람은 이 마을에 훈장님 한 분뿐일 것이외다. 박첨지는 오히려 이강윤의 말을 비웃으며 넘겨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곧장 최석준의 집으로 찾아가 마지막 통첩이라도 하듯 으름장을 놓았지요. 최석준, 내 말 잘 들으시오. 오늘 안으로 그 며느리를 친정으로 내쫓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집안과는 일절 왕래를 끊을 것이오. 그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도 모두 같은 마음일 것이외다. 박첨지의 말에 최석준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마을에서의 체면을 무엇보다 중히 여기던 최석준에게 그 말은 더없이 무거운 압박이었지요. 최석준은 입을 굳게 다문 채 마당 한쪽에 마련된 모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푸른 빛을 잃지 않은 어린 모들이 바람에 가만히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러나 최석준의 마음속 노여움은 그 푸른 빛마저 외면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윤소하를 흉보았지만 정작 날씨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요. 박첨지는 그것을 빌미 삼아 더욱 기세등등하게 떠들고 다녔습니다. 보시오, 보시오. 며칠만 기다리라더니 멀쩡하지 않소이까. 그저 정신 나간 며느리의 헛소리였을 뿐이외다. 그러나 윤소하는 여전히 입을 다문 채 모판을 돌보았습니다. 밤마다 마당에 나가 하늘을 살피는 일도 거르지 않았지요.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윤소하는 마당에 나섰다가 문득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질녘부터 불어오던 바람의 결이 달라져 있었지요. 낮 동안 순하던 바람이 어느새 매서운 기운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로구나. 윤소하는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마을 사람 누구도 윤소하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처지였으니 이제 와서 무어라 말한들 소용이 없는 일이었지요. 윤소하는 그저 모판 가장자리를 한번 더 집으로 둘러주고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산골에는 때 아닌 북풍이 몰아닥쳤습니다.
낮 동안 따뜻했던 기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살을 내는 듯한 찬 바람이 골짜기를 타고 내려왔지요. 잠든 식구들은 그 변화를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오직 윤수아만이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요. 새벽이 깊어 갈수록 기온은 점점 더 떨어졌습니다. 마당의 물 항아리에 살얼음이 잡힐 정도였으니 논에 심긴 어린 모들이 그 추위를 견뎌낼 도리가 없었지요. 그렇게 밤이 지나고 마침내 동이 텄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논마다, 밭마다 하얀 서리가 두껍게 내려앉아 있었던 것이지요. 봄도 한참 지난 시기에 이런 서리가 내리는 것은 좀처럼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논으로 달려나갔지요. 그러나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서리를 맞은 모들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검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푸르렀던 잎이 시커멓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지요. 풍년을 자신하던 박첨지의 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박첨지의 논 역시 하룻밤 사이 새까맣게 얼어 죽고 말았지요. 아이고, 내 논, 내 모가. 박첨지는 자신의 논 앞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윤소화를 손가락질하며 비웃던 다른 이웃들의 논도 모두 같은 신세가 되었지요. 한복내 역시 검게 죽은 모를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이를 어쩐단 말이오. 한 해 농사가 하루아침에 끝이 났으니 마을 곳곳에서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손쓸 도리 없이 한 해 농사를 모조리 망치고 만 것이었지요. 풍년을 기대하며 들떴던 마을 분위기는 순식간에 절망으로 뒤덮였습니다. 최석준 역시 자신의 논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곳 또한 다르지 않았지요. 모를 새로 심었던 자리마다 서리에 검게 타들어간 모가 처참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최석준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지요. 내 논까지 일이 될 줄이야. 망연자실한 얼굴로 한참을 서 있던 최석준은 문득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며느리가 한밤중에 옮겨놓았던 모판이 생각난 것이었지요. 최석준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모판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모판에 다다른 최석준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다른 논의 모들이 모두 검게 죽어가는 가운데 그 모판 안에 어린 모들만은 여전히 푸른 빛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지프로 둘러서리를 막아둔 자리마다 모들이 싱싱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최석준은 그 광경을 보며 다리에 힘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그대로 모판 앞에 털썩 주저앉았지요. 떨리는 손으로 푸른 잎을 어루만지며 최석준의 눈에서는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최석준의 머릿속에 며칠 전의 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가 며칠만 기다려 달라 했을 때 그 말 한마디 끝까지 들어보려 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지요. 며느리를 친정으로 내쫓겠다, 으름장을 놓던 일도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동조하여 함께 며느리를 다그쳤던 일도 모두 후회로 밀려들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어찌하여 그리하였는지 물어보았다면 나는 그저 내 체면과 분노만 앞세웠을 뿐 며느리의 진심은 들으려 하지도 않았구나. 최석준은 푸르게 살아있는 모델 앞에서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절망에 빠진 그 순간에도 홀로 살아남은 푸른 빛이 최석준에게는 무엇보다 무겁게 다가왔지요. 한편 박첨지는
자신의 논이 모두 죽어버린 참담한 광경 앞에서도 끝내 체면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헛기침을 했지요. 이런 냉해야 어디 한두 해 겪는 일인가. 농사꾼이라면 응당 견뎌내야지.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박첨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검게 죽어버린 논을 겪는지라는 눈빛에는 감출 수 없는 낭패감이 가득했지요. 며칠 전 그토록 기세등등하게 윤소아를 미친 며느리라 손가락질하던 그 입에서는 이제 더 이상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을을 가득 채운 통곡 소리 속에서 박첨지는 그저 죽은 모를 내려다보며 침묵할 수밖에 없었지요. 냉해가 휩쓸고 간 마을은 한동안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죽어버린 모를 어찌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지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소문 하나가 마을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집 노는 모두 검게 죽었는데 유독 최석준의 집 모판에만 푸르게 살아있는 모가 가득하다는 소문이었지요. 처음에는 다들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러나 직접 눈으로 확인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 그 이야기는 삽시간에 퍼져나갔지요.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소. 최석준 내 모판에 모가 그득그득 살아있더이다. 그것도 아주 싱싱하게 말이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윤소아를 미친 며느리라 손가락질하던 입들이 이번에는 슬그머니 다른 빛을 띠기 시작했지요. 살아남은 모가 있다면 그것을 나누어 받아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마을 사람들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장 먼저 발걸음을 옮긴 사람은 다름 아닌 박첨지였습니다. 며칠 전까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윤소아를 흉보던 그 입이었지만 자신의 논이 통째로 죽어버린 마당에 체면을 차릴 여유 따위는 없었지요. 박첨지는 새벽같이 최석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최석준, 내 염치 없는 줄 알지만 정이 있어 왔소이다. 박첨지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모판 곁에 서 있는 윤소아를 향해 곧장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며느리를 당장 내쫓으라며 큰 소리를 치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모습이었지요. 네, 내가 그동안 모진 말을 너무 많이 했소이다. 부디 노여움 풀고 그 모를 조금만 나누어 줄 수 없겠소. 우리 식솔들 한 해 끼니가 달린 일이외다. 체면을 무엇보다 중히 여기던 박첨지가 마당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모습에 지켜보던 사람들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최석준 또한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지요. 며칠 전 자신이 며느리에게 했던 모진 말들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최석준은 천천히 며느리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윤소아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지요. 애비가 잘못했다. 내 진심을 헤아리려 하지 않고 그저 화부터 냈으니 내가 참으로 부끄럽구나. 친정으로 돌려보내겠다 했던 말 모두 거두마. 부디 이 늙은이를 용서해다오. 시아버지가 며느리 앞에서 허리를 숙이는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적잖은 충격이었습니다. 곳곳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지요. 윤소아는 그 모습에 황급히 마주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 거두어 주십시오. 며느리 된 도리로 마땅히 드려야 할 말씀을 미리 올리지 못한 제 잘못이 더 큽니다. 윤소아는 시아버지를 일으켜 세우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 속에는 원망이 담겨 있지 않았지요. 윤소아는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던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가득했지요. 윤소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제 논에 다시 심을 모만 남기고 남는 것은 마을 분들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이 일제히 놀란 눈으로 윤소하를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동안 그토록 모진 말을 들었던 사람이건만 윤소하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리 말한 것이었지요. 윤소하는 곧 모판 앞에 쪼그려 앉아 정성껏 길러온 모를 한 포기 한 포기 나누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박첨지 어르신 댁은 논이 넓으시니 이쪽으로 더 챙겨 드리겠습니다. 한복내 아주머니 댁도 이리 오셔서 가져가십시오. 윤소하의 손길은 조금도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가장 모질게 몰아붙였던 사람들에게조차 분에 넘치도록 후하게 모를 나누어 주었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박첨지는 모를 받아들고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말을 잇지 못했지요. 그때 마침 마을 어귀를 지나던 훈장 이강윤이 그 광경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강윤은 모여있는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지요. 내 며칠 전부터 이르지 않았소이까. 저리 침착한 사람에게는 분명 까닭이 있을 것이라고 말이오. 그런데도 다들 귀를 막고 듣지 않더니 이제야 그 까닭을 알게 되었구려. 이강윤의 목소리가 마당에 잔잔히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떨구었지요. 이강윤은 박첨지를 가만히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경험이 많다는 것은 분명 귀한 일이외다. 그러나 그 경험에 오만이 더해지면 사람도 망치고 농사도 망치는 법이지요. 박첨지께서는 평생 농사를 지으셨다는 그 경험만 믿고 한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은 채 함부로 손가락질부터 하지 않았소이까. 박첨지는 그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손에 든 모만 내려다볼 뿐이었지요. 이강윤은 사람들을 향해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아하니 윤소하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 마을을 망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을 전체를 살린 사람이외다. 그런 사람을 미친 며느리라 손가락질했으니 우리 모두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이오.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텅 빈 논을 구경거리 삼아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윤소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한복내 역시 모를 받아들며 윤소하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내 그동안 모진 말을 너무 많이 했네. 미안하이. 윤소하는 그저 옅은 미소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마당 가득 푸르게 빛나던 모판 위로 마을 사람들의 부끄러움과 뒤늦은 깨달음이 함께 내려앉고 있었지요. 윤소하가 나누어 준 모 덕분에 마을은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비록 모내기 철이 한참 지난 뒤였지만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서둘러 논으로 나가 다시 모를 심기 시작했지요. 늦은 모내기인 만큼 다들 마음을 졸였지만 다행히도 그 이후로는 날씨가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더 이상 매서운 바람도 때 아닌 서리도 찾아오지 않았지요. 햇볕은 알맞게 내리쬐고 비도 고르게 내려주었습니다. 늦게 심은 모들은 더디게나마 뿌리를 단단히 내리며 무럭무럭 자라났지요. 가을이 깊어갈 무렵 마을 곳곳의 논에서는 누렇게 익은 벼, 이삭이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다 끝난 줄로만 알았는데 이리 거둘 수 있을 줄이야. 수확을 거두던 사람들의 입에서는 절로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 기대했던 만큼의 큰 풍년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늦서리로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것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천만다행이었지요. 곳간마다 곡식이 채워지는 것을 보며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다시 화색이 돌았습니다. 최석주는 그해 가을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스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올해 우리 집안과 이 마을을 살린 것은 평생 농사만 지어온 내가 아니었소. 다 내 며느리 덕분이외다. 최석주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리 말했습니다. 한때 며느리를 친정으로 내쫓겠다 큰 소리치던 사람이었기에 그 말에 사람들은 새삼 고개를 끄덕였지요. 최석주는 그날 이후로 집안의 중요한 농사일을 결정할 때면 반드시 먼저 며느리를 찾았습니다. 소하야, 올해는 어느 논부터 모내기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번 가을거지는 언제쯤 시작하는 것이 좋을지 내 생각을 듣고 싶구나. 집안 어른이 며느리에게 먼저 의견을 구하는 일은 마을에서 흔치 않은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석주는 더 이상 체면을 따지지 않았지요. 한 번의 큰 깨달음을 겪은 뒤로 최석준에게는 그 무엇보다 며느리의 안목이 미더웠던 것입니다. 남편 최도윤 역시 그의 일을 두고두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아내가 한밤중에 홀로 논으로 나가던 그날 끝까지 아내의 말을 믿어 주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이 못내 부끄러웠던 것이지요. 최도윤은 아내 곁에서 더욱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부인, 그날 내가 부인 곁에서 함께 믿어드리지 못해 참으로 미안했소. 이제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부인의 말을 먼저 믿겠소. 윤소하는 그 말에 가만히 웃어 보였습니다. 부부는 그 일을 계기로 더욱 깊이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지요. 한편 박첨지는 그의 일로 마을에서 두고두고 회자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거세게 윤소화를 손가락질했던 사람이 정작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니 그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지요. 게다가 그 박첨지가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것도 다름 아닌 윤소화가 나누어 준 모 덕분이었으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한동안 그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첨지 어른, 그때 일은 생각만 해도 민망하시지요. 누군가 농담 삼아 그리 물으면 박첨지는 그저 헛기침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첨지는 더 이상 함부로 남을 비웃거나 손가락질하지 않게 되었지요. 한 번 크게 체면을 잃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조심스러움이 몸에 배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해마다 모내기 철이 돌아올 때마다 마을에는 새로운 풍습 하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모를 심기 전이면 사람들은 가장 먼저 윤소화를 찾아와 묻곤 했지요. 이복에 올해 산바람은 어떠한가? 하늘빛은 또 어떻고? 자네가 한번 보아주게. 윤소화는 그때마다 산자락의 안개와 바람의 결, 제비가 나는 높낮이와 개구리 울음소리를 가만히 살펴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마을은 그 뒤로 다시는 늦서리로 큰 피해를 입는 일이 없었지요. 사람들은 어느새 윤소화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한때 가심은 모를 모두 캐는 미친 며느리라 불리며 손가락질 받던 윤소화는 어느덧 한 마을을 살린 지혜로운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지요. 그 이야기는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이리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행동만으로 함부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말이지요. 아무리 오랜 세월 쌓아온 경험이라 한들 그것이 오만으로 변하는 순간 사람과 이를 함께 망치는 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자연의 작은 기미 하나라도 겸손하게 살피는 지혜야말로 그 어떤 경험보다 더 큰 복을 불러온다는 것이지요. 강원도 산골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그 며느리의 이야기는
그렇게 오래도록 사람들의 가슴 속에 새겨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눈앞의 행동만 보고 누군가를 함부로 손가락질했던 적은 없으셨는지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진심조차 끝까지 들어보지 않은 채 성급히 판단해버리는 것이 우리네 모습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랜 경험도 귀하지만 겸손함으로 작은 기미 하나까지 살피는 지혜가 결국 더 큰 복을 불러온다는 것을 윤소아의 이야기가 다시금 일깨워주는 듯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백야야담은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